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세 담당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소개 하나 해드리려고 책판에 써놓은 거. 자, 근데 대부분 많은 분이 가입은 이미 하셨더라고요. 근데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 좀 소개하려고요.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검색창란에 진통, 애기 낳는 진통은 아니야. 그쵸? 진심은 통한다는 진통이라는 문구를 치시면 진통 카페로 들어오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평상시에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질문 올리면 이제 서로 의논해서 답도 달아드리고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이상한 쪽으로 논의가 그 방향이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또 들어가서 정답을 또 얘기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이 여기 진통 카페니까 거기에 꼭 들어가셔서 회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문제집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아니 책 문제를 좀 얇게 해야 학생들이 좀 문제 푸는데 부담이 없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약간 노파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 우리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만 살짝 바꿔도 여러분 멘붕 상태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오래된 문제, 그렇다고 그렇게 오래된 문제는 아니고요. 한 8년간의 문제를 다 해놨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책이 커리큘럼이 바뀐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대로 제목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이 국내외 보건정책에 의해서부터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 조직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문제를 좀 같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처음에는 드리고 비슷한 문제들은 정답을 이렇게 정답만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눈치를 주시면 그거에 대한 또 문제에 대한 해설은 설명을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빨리 하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자, 그럼 그동안 문제는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나왔는지 한 번만 얘기해 드리고요. 대부분 문제 엄청 많이 나온 게 지역사회 간호과정이에요. 지역사회 간호과정은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주로 뭐 간호과정의 단계별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지역사회 개념. 그래서 제가 맨날 이론할 때 6가지, 3개의 동그라미 그리고 사이에 연결되는 6가지 개념. 네, 그것들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 부분만 해도 문제가 거의 한 40%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역학 쪽이 좀 나옵니다. 역학이 한 2-3문제 정도 나오나요? 뭐 어떤 때는 3문제, 4문제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역학이 그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물론 여기 개념에는 역사 부분도 들어갑니다. 역사 부분도 은근히 시험 문제 끊임없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학 다음으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간호이론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집에도 보시면 간호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호이론 자체에도 또 간호이론을 또 이게 단어 하나만 살짝 바꾸면 또 헷갈리는 게 간호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가족간호가 좀 나오더라고요. 가족간호는 2문제 정도는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나중에 보건소 가시면 방문하면 맨날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오는 거고, 나머지들이 이제 한 문제 정도, 나머지 단어는 전부 다 한 문제씩, 어떤 것들은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거의 한 문제로 다 깔아버리고 요 앞에 쪽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잔소리를 좀 하고요. 갈 길이 좀 멀어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거 문제 얼마만큼 풀어올까요? 물어보시는데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4주잖아요. 이 책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으로 딱 나눠, 페이지를. 그 중에 4분의 1을 다 풀어갖고 오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를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간호사의 역할, 특히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 앞에 쪽에 나온 게 최근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쪽으로 나갈수록 조금 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1번 보시면, 자, A 간호사가 관할 지역의 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타 지역보다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산부인과 병원이 없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자, 결혼 이민자가 아기를 가졌어. 그럼 산부인과 병원에 가야 될 권리가 있는 건 아시죠? 근데 그 권리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권리를 지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이민자 여성의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권리를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이걸 또 뜬금없이 직접 간호 제공자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옹호자의 역할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2번이고 이건 수월하게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요거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 있을 겁니다. 유인물 보겠습니다. 자, 유인물의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갖게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이래요. 그리고 문제 발생 시 스스로 건강정보와 적절한 보건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데, 문제 발생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 건강정보를 찾아본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런데 그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거. 이게 뭘까요? 우리는 뭐를 위해서,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응? 교육자 역할입니다. 교육자. 그래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갖게 하도록 하는 거, 이게 교육자.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면 자가 건강관리를 갖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대상자에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역할이래. 새로운 계기하면 변화 촉진자인가? 근데 더 읽어볼게요. 이를 통해 대상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요구를 스스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결해 줄 말을 찾을 수 있대. 자기 스스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뭘까요? 이게 상담자예요. 상담자. 자, 세 번째입니다. 간호사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시범을 보이게 된다. 네, 이건 쉽겠다. 뭘까요? 역할 모델이죠. 롤 모델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어떤 자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정보를 얻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안내하고 앞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 안내하고 도와준다. 이게 뭐예요? 스스로 정보를 얻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네, 옹호자입니다. 옹호자.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간호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대상자가 다양한 욕구를 가졌대. 그래서 그들에게 지지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비공식 자원과 연계도 해주고, 조정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네요. 뭘까요? 네, 사례 관리자. 자, 6번입니다. 이 역할로 인해서 지역사회 간호사는 기본 간호술부터 전문 간호술까지 요구되고 동시에 면담 등등등의 기술도 필요하대요. 뭘까요? 네, 직접 간호 제공자. 7번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검진을 관련 기관으로 연결시켜주는 거 물어보나 마나. 네, 자원의뢰자. 자원의뢰자. 자, 8번입니다. 정기적인 산정간호, 건강한 영양학 간호, 예방접종 등등등 경미한 건강 문제 해결을 말한다. 이게 1차 간호 제공자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 간호 제공자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 하시는 분 누구세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모든 간호사는 아니지. 누구죠? 네,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건강을 위해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동기를 촉진시키고 보건의료를 위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가져오도록 한다. 이게 변화 촉진자예요. 자, 그리고 보는 게 그 밑에 같이 볼까요? 사례관리 문제는 아실 거예요. 자, 사례관리는 일단 대상자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사례관리자인데, 이러면서 우리 사례관리자 안에서 우리 간호사 역할이 이렇게 많아요. 1번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2번 간접, 그 다음에 통합 서비스 제공. 그래서 나눠놨는데, 다음이다. 뭐 상담, 정보 제공자, 조력자, 안내자, 그리고 옹호자, 조정자, 교육자, 하여튼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게 사례관리. 그죠? 그리고 사례관리 흐름을 볼게요. 이거 외우셔야 돼. 일단 초기 접촉입니다. 그럼 초기 접촉에서 뭐 할 건데, 사례를 발견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판단하고 사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접수. 그러니까 접수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접수를 받아서 일단 그 사례 관리 대상자를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사정을 하는 거죠. 사정을 할 때,
문제점만 파악하면 안 돼. 강점도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 그거 한꺼번에 해결 다 못 해주겠죠. 우선순위 설정해서 지원 사정, 장애물 사정. 결국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도 사정을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행하는 데도 장애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다 사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사정이 굉장히 폭이 넓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합니다. 맞춤형 목표 설정, 맞춤형 계획 수립.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개입을 할 때는 내부 자원이 있고 외부 자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부 자원. 그걸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과 외부 자원의 획득을 위한 간접적 서비스 제공. 아,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직접적, 또 하나가 간접적. 이렇게 해서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서비스와 자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재사정, 종결, 그 다음에 평가하는 거죠. 이 순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얼른 들어갑시다. 1번은 옹호자였고 2번입니다. 자, 나에 해당되는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입니다. 자, 가번 보시면 간호직 공무원 A씨는 지체장애인 B씨의 대사증후군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영양사, 운동치료사와 팀회의를 실시했대. 팀회의를 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협력자겠지 뭐. 협력자고 나번에 보시면 A씨는 B씨에게 식이조절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관리 방법을 설명했대. 교육자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이에요. 지역사회 간호사가 복잡한 재반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질병관리 이외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다 해줬어. 무슨 역할? 사례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4번입니다. 이거 보세요. 흐름 절차 나왔잖아요. 자,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단계, 무슨 단계? 예?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 아, 이 사람이 필요한 자원이 이런 거야? 그럼 이런 거를 갖고 이렇게 조직망을 만들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 이거 뭘까요? 이게 수행 단계입니다. 수행 단계. 수행 단계에서 이렇게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1번부터 틀렸나 보네. 자, 그러면 2번은 맞았다는 거지. 사례를 발견해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판단하는 단계는 초기 접촉 단계. 맞죠? 이때 스크리닝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게 아까 뭐였었지? 모니터링? 네, 점검 단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강점도 파악해야 돼. 사정 단계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5번입니다. 사례관리자 역할로 옳게 설명한 거. 사례관리자는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돼. 권력의 배분을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네, 그러니까 권력의 배분이란 말이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뭘까요? 변화 촉진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에 부분이 좀 찝찝하긴 하는데 일단 사례관리자는 아닐 것 같아. 자, 두 번째 보시면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료 수집, 계획, 수행, 평가 과정.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세 번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대상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거 옹호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최소 비용을 들어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한다. 네, 어때요? 그러니까 이 최소 비용을 들어서 최대 효과를 낸다는 거는 효율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 간호사는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꼭 그렇지는 않지 않아요? 네? 예, 효율성이 좋긴 해. 근데 뭐예요, 지금 돈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효과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꼭 그렇지는 않다. 근데 만약에 보기에 다른데 답이 없다면 이걸 답으로 다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답은 뒤로 딜레이 시키고요. 대상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상자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거 변화 촉진자. 그러면 지금은 사례관리자의 역할이에요. 솔직히 이 문제 사례관리자 이 역할 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딱 하나 찝어야 돼. 왜냐면 3번은 옹호자고 5번은 변화 촉진자고 1번 같은 경우도 역시 변화 촉진자고 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을 하는 게 좋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료 수집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이거 다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옹호자의 역할도 하고 변화 촉진자 역할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건 2번이고요. 만약에 2번이 없다면 4번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6번입니다.
또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자, 그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대상자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금방 눈에 들어오시죠? 예, 옹호자 또는 대변자.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7번입니다. 금연 의지를 갖도록 동기를 유발시키고 금연의 일을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뭐예요? 예, 변화 촉진자. 예,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지역사회